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승문규 전문가, 강성민 전문가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남자 강성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죠.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저에게 질문이나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절세 계좌 개설과 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대체 ISA와 IRP 계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어떤 건지, 비슷한 단어도 많고 개념도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람. 그렇죠. 오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좀 분류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큰 틀에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은 크게 ISA, 그리고 IRP,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ISA와 IRP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죠. 예. 네. 하지만 이제 상품 내용도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닌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우선 IS 계좌를 말씀드리면 ISK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절세 그리고 단기 투자 목적입니다. 단기적인 돈을 모아가는 좀 유리한 계좌인 거죠. 네. 그리고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입니다. 장기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과 혜택을 완전히 제공하겠죠. 먼저 ISA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한도 1억까지 계좌에 입금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 뭐 국내 주식, 펀드, ETF, 요즘 유행하는 뭐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의 ETF들, 뭐 채권 등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투자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즉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만 원이 내가 만약에 초과돼서 수익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세금보다 낮은 과세인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세금보다도 좀 낮게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혜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단기 투자 목적인 경우에 좋다라고 하셨는데 ISA 계좌는 어떤 분들이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네, ISA 계좌는 목표 기간이 3년 정도 된다. 그런 목돈을 마련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고배당 주식, 국내 해외 상장 ETF 등을 투자할 수 있고요.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배당 소득세가 15.4%가 발생을 합니다. 네. 즉 배당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죠. 하지만 ISA 계좌는 20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200만 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15.4%가 아니라 9.9%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좌를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세 이연 효과까지 볼 수가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상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ISA 계좌를 최소 3년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 동안 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혜택만 못 받는 거지 내 돈은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해도 볼 수 있구나.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만약 마이너스가 되면 굳이 저는 찾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은 점은 이제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3년만 유지해 주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좌를 개설하고 뭐 꼭 바로 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좌를 개설만 해두어도 3년 뒤부터는 네,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한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꼭 그 해에 꽉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뭐 계좌를 개설하시고 내가 올해에는 좀 돈이 여유가 없어서 이 계좌에 1,000만 원밖에 못 넣었다. 아니면 아예 못 넣었다. 그러면 2년 차에는 내가 못 넣었던 돈 4천만 원까지 전부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넣어도 되고요, 또. 맞습니다. 네,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3년 차에 그냥 6천만 원을 한 번에 더 놔도 되시는 거겠죠. 또 안 넣어도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IS 계좌에서 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 그냥 설명 들으시면 바로 계좌 개설을 먼저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계속 승문기 전문가님이 계속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계속 안 넣어도 되고 이걸 말하니까 안 좀 넣을 거면 왜? 넣으셨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안 된다면 수리도 이제 돈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을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1,000만 원씩이나 계속 넣기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그럼요.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000만 원씩 계속 안 채워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좌 개설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하고 3년 동안 유지만 하면 비과세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말고 일단은 계좌 개설부터 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건데 계속 승문기 전문가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돈 좀 모아요 이 사람아. 매달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네, 저 모을게요. 자 그러면 ISA 계좌 방금 전에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기 목돈 마련용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만 보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비과세 계좌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IRP는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 상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음. 퇴직금을 받는데 이제 퇴직 계좌로 이전을 해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리 용도나 그리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인데요. 이 계좌는 연금을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 납입 금액과 내 총급여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상품이고요. 네. 이게 바로 세제 적격 상품이에요. 세제 적격. 네,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계좌에 1년 동안 납입하는 최대 가능 금액은 1,800만 원까지지만 여기서 세액공제 받는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즉 5,5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연간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했을 때 연말 정산 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준비할 때 꼭 같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말 헷갈려 하시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와 IRP는 특징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꼭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매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네네. 제가 이제 동교태를 진행하니까 저한테 자꾸 나는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게 나아, IRP를 개설하는 게 나아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바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상품의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우선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는 둘 다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IRP 계좌는 세액공제는 9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1년에. 네. 네. 근데 세액공제를 꽉 채워서 받으시려면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겠죠. 그냥 IRP 계좌에 900만 원을 전부 납입하시거나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를 또 따로 개설을 하셔서 여기에 6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 원만 IRP 계좌에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연금저축 계좌에 우선 600만 원을 목표로 채우시고 그 다음 여유분을 IRP 계좌에 나머지 300만 원을 채우시는 거를 좀 목표로 잡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뭔가 더 유리한 게 있나 보죠? 이걸 먼저 개설하는 걸 추천하시는 걸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네. 묶여있는 자금의 유연성 차이 때문인데요. 네. IRP나 연금저축 계좌 둘 다 말 그대로 연금 상품이에요. 납입을 시작하면 최소 55세까지 연금을 수령받기 전까지는 내 목돈이 이제 묶여져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55세까지 연금에 자금을 묶여 있고 자금을 뺄 수도 없다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 연금저축 계좌는 계좌 운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주식, 펀드, ETF 등을 안전자산 비중이 없어요. 안전자산 비중 없이 100% 공격적으로 운영 및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인출 부분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연간 한도를 꽉꽉 채워서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세액공제 받는 거는 600만 원까지였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음. 세금 없이 그냥 찾을 수가 있다. 아.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운용 수익이나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원금 플러스 수익의 16.5%를 부과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 인출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돈, 넣는 모든 돈이 다 묶여 있진 않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럼 IRP는요? 네, IRP는 반드시 운용 상품의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70%만 이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는 이게 좀 더 맞으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인출 면에서는 다른 그건 부분입니다.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인출을 할 때는 주택 구입을 하거나 전세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파산, 그리고 개인의 사망, 그리고 회생 등의 법정 지정 사유가 아니면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만약 인출하게 되면 아까 기타 소득세 말씀드렸잖아요. 원금 플러스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서 16.5%의 과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냥 인출한다면 손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전에 내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고 세액공제 이외의 자금을 운영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계좌의 비중이 더 큰 게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IRP 계좌에만 내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운영과 인출면에서 유리한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부분을 IRP 계좌로 채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는요, 여러 가지 절세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 목적 자금 마련에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하는, 하지만 최소 3년간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신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이 노후연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IRP와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 주셨어요.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연금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연금 보험은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세제 비적격, 즉 내가 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는 상품입니다. 다만 IRP 연금저축 그리고 국민연금 등의 이런 모든 연금들은 납입하는 기간의 세제 혜택은 있지만 내가 연금을 수령받는 시기가 됐을 때 각각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노년에 내야 되시는 그 건보료에도 영향이 갑니다. 건강보험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뭐 납입 기간 동안 혜택은 없지만 뭐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 뭐 5년 이상의 납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면요. 추후로 내가 연금을 수령받을 때 얼마를 받던지 간에 건보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내가 노후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절세 혜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상품들, 하지만 지금은 뭐 문제가 되기보다 난 노후가 좀 더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해주신 비과세 연금보험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사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그리고 조금은 누구한테는 답이 하나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죠. 전문가와 함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길로 가다가 노후에 굉장히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미리 알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죠. 여러분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과정 무료로 함께하는 돈키호테의 상담 샵0999,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노후 대비도 그렇고요.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가입했던 보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두 분을 찾아오신 분의 상담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셨는지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병원에 들락거리기도 했고 가족들도 혈관 질환과 암으로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주신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가입한 보험도 여러 개 됩니다. 싱글로 지낼 때는 큰 부담이 없었고 문제없다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 슬슬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여자친구와 생활비와 보험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보험에 비해 제 보험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월 보험료가 60만 원이 넘고 도대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네요. 이제 와서 보험을 확인해 보니 치매보험에 간병보험까지 가입을 했더라고요. 30대에 치매보험,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보험을 점검받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축하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니 얼마나 설레실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면 여기저기 진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우신 상황일 텐데 보험을 비교해 보니까 여자친구보다 내 보험이 훨씬 많더라. 그럼 이것도 어딘가 좀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실 법합니다. 실제 만나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보험 상황이? 네, 매월 60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보험 내역을 살펴보니까 우선 가입하신 보험의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요? 총 11건 가입되어 있었어요. 우선 어머님이 가입해 주시고 물려주신 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 1건, CI 변액종신보험 1건, 상해보험 2건, 어린이보험 2건, 총 6건이었고요. 네. 사연자분 본인께서 가입하신 치매보험 1건, 간병보험 1건, 치아보험 2건, 종합보험 1건이었습니다. 이 월보험료도 문제지만 가입한 상품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불필요한 상품부터 우선적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험도 2건이 있고 치아 보험도 2건이 있고 맞아요. 왜 2개씩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수가 너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연자분께 우선 이 상품들을 가입한 목적과 그리고 이 보험들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신 건지에 대한 현재 건강 상태도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이제 역시나 사연자분께서는 그 어머님께서 소개해주신 설계사분한테 그냥 그저 이게 좋다라는 말만 듣고 가입한 보험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좋죠. 좋죠. 그렇죠. 좋죠. 하지만 네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예, 어릴 적 몸이 많이 약하셨다라는 그 경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셨지만 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결과 현재 건강상의 큰 문제는 전혀 네, 없으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운동도 자주 하신다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일단 직업 자체도 일반 사무직 그냥 사무직 회사원이셔서 뭐 상해보험이 이렇게 뭐 굳이 2건이 들어있고 이럴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뭐 가족력으로 치매도 전혀 없는 상황이시고 이제 현재 결혼 준비로 자금 상황이 되게 빠듯하신 시점에서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 월 1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상품이 나쁜 게 아니지만 네, 현재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보험이겠죠. 그렇죠. 네, 사연자분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좀 공감을 하시고 상해보험 2건의 치매보험과 간병인보험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험은 좋아요. 좋은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도와준다는 건데 왜 안 좋겠어요. 근데 나한테 안 좋은 보험은 있어요. 내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거나 굳이 필요 없는데 막 2-3개씩 가입돼 있거나 그건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나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를 한번 판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분 결혼 앞두고 있는 남성분 치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병보험 굳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리를 권해주셨다. 다른 상품들은요? 네, 우선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월보험료가 갱신이 안 돼서 3만 원 선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서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부럽다. 네. 네. 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60대가 넘어가면 이것도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치아보험 또한 2건이나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사연자분께 치과 치료 이력도 물어봤어요. 네. 치아보험료를 4년이나 냈는데 스케일링 말고는 치과 치료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야, 아깝다. 네, 이 치아보험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이 임플란트입니다. 개당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최고이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정말 선천적으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자주 치료를 받는 분이 아니라면 매달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보다는 치아 검진을 자주 받다가 치아가 좀 안 좋아졌다. 그때 이제 준비하시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두 건은 조정하는 걸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건강보험 가입하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치아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치아보험 가입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습니다. 어. 알릴 의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안상으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보이던 충치가 보인다. 치과를 가기 전에 가입을 해라. 그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라는 결과를 듣고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되죠. 역선택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건 안 되고 네, 그냥 내가 이가 좀 아픈데 싶을 때 네. 가입을 하라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연자분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보험 중에 CI 변액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일단 납입 기간이 무려 40년 이나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납입을 하셨는데 아직도 더 돈을 납입하셔야 될 납입 기간이 24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CI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질병은 보장이 되지 않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등 아주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납입하시는 월 금액 대비 사망보험금 이 보장 금액도 좀 다른 보험 대비 적게 보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사연자분께서 좀 강하게 해지를 원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실손 저렴하게 1세대를 유지하고 계신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치매나 간병보험 그리고 상해나 치아보험 각각 2건씩 여기에 CI 변액 종신보험까지 벌써 7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11건 중에 7건이 정리가 됐어요. 남은 보험들은 뭐가 있죠? 네, 남은 보험은 어머님이 물려주신 어린이 보험 2건에 아 맞아. 사연자분이 직접 가입하신 종합보험인데요. 우선 어린이 보험 2건의 경우는 암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들이 들어가 있고 납입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인데요.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등 폭넓은 보장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그 외에 좀 불필요한 특약들이 너무 많았고 보험료 조금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30년 갱신 상품이라서 30년 뒤에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갱신이 얼만큼 될지 모르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더 문제는 이 보장 기간이 100세까지였는데 오르는 보험료도 문제지만 100세까지 돈을 납입해야지만 유지가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을 20년 납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으로 필요한 보장으로 전환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차를 구입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은 월 10,000원대로 해서 이 보장까지 보충해 드려서 보장을 든든하게 채워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차를 구입하셨는데 필요한 운전자 보험은 없으시고 뭔가 중복되는 보험들만 여러 건 있으셨던 그렇게 해서 60만 원을 내고 계셨던 뭔가 보장의 구멍이 훌훌 뚫려져 있었네요. 꼭 필요한 보장 꼼꼼하게 보강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총 11건의 보험을 일단 4건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었지 않으셨던 운전자 보험 1건까지 추가해서 총 5건으로 보험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월 6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약 16만 원 정도로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또 게다가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들의 해지 환급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네, 발생이 됐습니다. 네네.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막 자금이 정말 빠듯하셨던 사연자분이 요 환급금 받으시고 굉장히 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자금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무리할까 했는데 사연자분께서 마침 나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좀 미리 그 홈택스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뱉어냈더라. 원래는 내가 환급을 받았던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한테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마침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절세 혜택을 위해서 연금저축 상품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일단은 좀 가입을 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연금저축 상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이어서 한도를 채우려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시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매달 납입하실 수 있는 금액 한 30만 원씩만 준비를 하고 네. 추후에 여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연말에 뭐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 한 번에 부족한 금액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추가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절세 상품 준비로 내년의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둘째, 나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만 준비해서 지출을 줄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